세대가 통하다, 마음이 통하다, 미래로 통하다. 2021 대전 청년주간. 안녕하세요. 오늘 개막식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김영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대전 청년주간 아나운서 선발 경연대회에서 선발돼 개막식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대전 청년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을 청년의 목소리로 직접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가 깊습니다. 예, 오늘 개막식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개막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축하 공연으로 마인 배우 류성국님의 작품 제자리 걸음을 관람하시겠습니다. 제자리 걸음은 청년들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이야기로 청소년에서부터 직장인이 될 때까지 쉼없이 달리는 우리의 현실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그럼 공연 관람하시겠습니다.
Get down! A feeling that I know so well. Oh, it's got me in its spell. A feeling that I know so well. Oh, it's got me in its spell. A feeling that I know so well. Oh, it's got me in its spell. It's such a sweet sensation. Sensation. Get down, get up again. Come on, move. Get down, get up again. Working you in overtime. Down, get up again. Come on, move. Get down, get up again. Working you in overtime. Get down, get up again. Come on, move. Get down,
네, 축하 공연으로 진행된 마임 배우 류성국님의 작품 제자리 걸음을 관람하셨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공연을 보면서 저 역시 같은 청년으로서 쉼없이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가슴 뭉클해진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공연해주신 마임 배우 류성국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세대가 통하다, 마음이 통하다, 미래로 통하다. 2021 대전 청년주간 이제 본격적인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전 청년주간은 대전 청년 통하다를 주제로 서로 소통하고 아픔과 고민을 나누고 또 세대의 미래를 토론하며 청년 세대의 다양한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9월 10일 금요일부터 사전 연계 행사인 청년 리빙랩 해커톤을 시작으로 해커톤 행사가 오늘 오전까지 진행됐고 또 오늘 11일부터 13일 월요일까지 사흘간 청년주간의 모든 프로그램이 유튜브 대전 청년주간 채널과 대전 MBC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네, 2021 대전 청년주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먼저 메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청년들의 토크 콘서트 청년 담다와 크리에이터 모춘, 여행 유튜버 이소연, 옐로우박스 대표 유지곤 님이 게스트로 참여해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가는 청년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청년 정책 토론회, 청년 내일을 말하다, 또 지역 청년 예술가들이 멋진 공연을 선보이는 청춘 플레이, 네, 지역 청년들의 네트워킹 청년 살롱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청년 살롱에선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님의 청년을 위한 교양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2021 대전 청년주간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또 참석하신 내빈분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으로 이진희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진한 대전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수정 청년공간인 청춘나돌목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태희 재단법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책임님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전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시장 허태정입니다. 청년주간을 맞이해서 열리는 오늘 행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1000명이 넘는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하고 함께 이 상황을 지켜보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청년주간을 맞이해서 하는 그 주제는 통인 것 같습니다. 통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세대와 시대와 함께 소통하는 우리 사회 그리고 미래를 향한 그런 꿈들을 담아서 이렇게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통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구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술 이것들은 우리 시대의 소통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더 다양한 형태의 소통 통로와 그러한 시스템, 기술들이 발전하고 함께 할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청년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이 더욱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 사회에 대한 더 불안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희망을 함께 나누고 그 희망이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전시도 청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들과 함께하는 정책들을 마련해 가겠다고 약속해 주신 시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청년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좀 여유가 있고 형편이 좀 나오면은 향토 장학금이라고 불리는 부모님 장학금 받아가면서 열심히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조금 부족하면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도 저도 안 될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취업도 지원해 줘야 되고, 창업, 그리고 주거 문제, 복지 문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는 우리 허태정 시장님이 국비 12에서 1년에 한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청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와 우리 대전광역시 의회가 우리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의 미래가 청년에게 달려 있다는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님의 축사 말씀이셨습니다. 네, 대전 청년들과 소통하며 청년 주간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시장님과 의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전 청년 통하다 2021 대전 청년 주간 이제 개막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현장의 내빈분들께선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무대가 정돈되는 사이에 영상을 하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 오늘 오전까지 대전대학교 링크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청년 정책 및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리빙랩 해커톤이 연계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네, 1박 2일간 150여 명의 청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던 현장의 모습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해커톤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청년 리빙랩 해커톤은 일정 기간 내에 대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이 직접 살아가는 이 공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생각해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더 좋은 도심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청년 리빙랩 해커톤 화이팅! 2021년 대전 청년 주간 화이팅!
네, 열띤 현장을 보면서 대전 청년 주간이 정말로 수많은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무대가 모두 정돈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개막 축하 퍼포먼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대가 통하다, 마음이 통하다, 미래로 통하다. 2021 대전 청년 주간.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청년분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함께 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대전 청년들의 바람이 담긴 개막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죠. 변한 게 참 많아서 어떤 것부터 이야기해야 할까요? 먼저 대학교를 대전으로 오면서 독립을 하게 됐고 첫 시작을 대전에서 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그리고 생각의 변화도 컸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들어오면서 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전공을 선택하고 살게 될 자취방을 선택하고 듣게 될 전공이나 교양 수업을 선택하고 그런 선택과 결정이 많아지면서 스스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일자리를 구하면서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제가 많이 지쳐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하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마음, 혹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마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런 마음은 저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 같은 취준생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더 걱정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마음 덕분에 제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전하고 싶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요즘은 제가 어떤 미래를 꿈꿨는지조차 잊고 지냈던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평생 하면서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한 내 집, 내 가족이 있는 그런 평범한 미래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평범한 게 가장 어려운 거? 결혼 후에 참 많은 것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꿈꿔온 미래와 다 있기는 하지만 가정이 생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로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아이까지 돌봐야 하는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제 미래? 제가 그리는 미래? 저의 미래?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볼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를 믿어주는 가족들을 보면서 행복한 미래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더 힘을 내봐야겠다는 책임감도 들고요.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들은 21학번 동기들. 코로나가 시작되고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많지 않아서 코로나가 끝나서 제일 먼저 통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코로나 학번 동기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얼른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취업 준비로 오랫동안 집을 가지 못했는데 이 시기가 지나고 제일 먼저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요. 항상 저를 제일 먼저 걱정해 주시는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좋은 소식 갖고 얼른 찾아뵙고 싶네요. 옆에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통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도 가지 못하고 밤낮으로 일과 육아를 하느라 얘기도 많이 나누지 못한 것 같은데 코로나가 끝나면 가족들과 여행도 자주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이번 청년 주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라도 대전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소통하고 싶어요.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고 있는 청년분들, 매일 같은 일상처럼 보이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기도 하겠지만 조금만 더 같이 힘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청년 주간 동안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통을 하고 싶어요. 나를 잃지 않고 우리를 지키면서 함께 꿈꾸는 미래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이야기를 이번 청년 주간을 통해 하고 싶어요. 네, 올해 갓 입학한 대학생 청년부터 취업 준비 중인 청년, 그리고 결혼 후 가정을 꾸린 청년까지 다양한 청년들의 바람을 담은 퍼즐 조각이 여기 내빈분들께 전달됐습니다. 네, 세대와 청년이 소통하고 청년의 마음을 공감하며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2021 대전 청년 주간의 의미를 담아 흩어져 있던 조각을 함께 맞춰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조각, 세대가 통하다. 두 번째 조각, 마음이 통하다. 네, 세 번째 조각, 미래로 통하다. 네, 대전 청년 통하다. 청년들의 바람을 담은 조각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네, 동시에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대전 청년들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큰 박수로 개막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대 위에 내빈분들께선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펼쳐지는 대전 청년 주간 2021 대전 청년 통하다. 네, 함께 대전 청년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년 주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2021 대전 청년 주간 아나운서 선발 경연대회에서 선발돼 개막식 사회를 맡은 사회자 김영은이었습니다. 오늘 저도 꿈을 이루는 시간이 돼서 정말 대단히 영광된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5분 정도 휴식을 가진 뒤에 시장님과 함께하는 청춘 담다 첫 번째 섹션 아카펠라 스크램블즈의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개막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Let's go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down the street. He is walking. Ooh, he is walking. Ooh, he is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down the street.
Let's go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Do ya do the day do right? Do ya do the day do righ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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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대전 청년주간 MZ세대의 사고방식을 들여다보는 대전 청년 콘서트 청춘 담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대전 청년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대전에서 활동 중인 청년예술가 스크램블즈의 멋진 아카펠라 공연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가을의 문턱에서 만난 아카펠라 공연은 감성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코로나19로 문화공연을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셨나요? 네, 2021 대전 청년 주간의 메인 프로그램 청년 담다는 MZ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기성세대와 많이 다르다던 MZ세대, 과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어떠한지의 다양한 이야기를 대전의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공감하고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와 기성세대의 소통의 창구가 되어주실 허태정 대전시장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허태정입니다. 그리고 청년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부대표 청춘나들목 센터장이신 우수정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어서 다른 코리아 대표 대전 청년 네트워크 회장이신 김진아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책임이신 한태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좀 더 허심탄회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선 분위기를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지만 서로 한 번씩 아이 컨택 하시면서 미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청춘 담다는 MZ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하는 만큼 여러분의 존재감을 뿜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MZ세대와의 담화 청춘 담다 본격적으로 토크의 문을 열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OX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행사 중간에 유튜브 참관객들과 줌 여러분들 위한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MZ세대를 나타내는 문화 중 하나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경향하는 의미로 쓰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소확행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하나, 알아요. 완전. 둘, 셋. 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소확행이었습니다.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군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소확행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 텐데, 소확행과 관련해서 대전 청년 주간에서 지난 8월 17일부터 MZ세대 사진 공모전을 통해서 청년들의 소확행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누가 봐도 모두가 좋아하는 치킨, 그쵸?
뭐라고 써주셨냐면 오늘 퇴근 후 소확행. 청년들에게는 퇴근 후에 이 치킨 한 마리에 시원한 맥주 정도 가지고 있으면 소확행이라고 해서 이분이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이 시기가 끝나서 우리 시장님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치맥 한잔 하면서 또 소통하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사진입니다. 이분은 공연하는 사진을 올려주셨는데요. 저의 소확행은 공연을 보러 온 관객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저 커튼콜 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저 중에 한 분이신가 봐요. 배우님이신가 봐요. 네, 요즘 공연하는 우리, 네, 문화인들, 청년 문화인들이 많이 관객과 만나기 어려운데, 이렇게라도 만나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소확행은 관객과 많이 만나는 것. 비대면이라도 관객과 만나는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가 봐요. 지금 제가 봐서는 크레파스로 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진 두 장을 보면 하나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아이스크림 같은 그림과 음악, 그래서 밤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취미인, 소확행인 그런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오리와 산이 있는 것 같은데, 글씨를 보니까 지리산 반달곰 조심하고 너 한참 살이 올라서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글을 보면 친구가 본인을 함께하지 않고 지리산에 놀러와서 질투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뿌듯하게 소확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그림 정도 봤고, 다른 분들은 인스타에 가시면 청년주간 검색하셔서 어떤 소확행을 하고 있는지 청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소확행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김진아님? 저부터요? 네. 저는 요즘에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밤마다 그리고 아침마다 35kg 정도 되는 애완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킬로그램. 네.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랑 아침 7시, 밤 9시에 1시간씩 산책하는 그런 행복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강아지랑 네네. 항상 들어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소확행을 즐기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소통을 네. 통한 맞습니다. 소확행. 네. 네, 한타희님. 네, 저는 이제 그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제 소확행이고요. 반배례 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부모님의 나이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고, 막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우수정님은요? 저는 그 앞에 치킨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제가 네. 1인 가구 청년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친구들 데려다 놓고 음식 만들어주고 그거를 맛있게 먹으면서 제가 약간 사육하는 마치 나래바 같은 그런 느낌. 네, 너네 다 먹을 때까지 못 나가. 아. 이럴 때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이 다 약간 기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네, 언제 시간이 되시면 저희도 한번 초대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셔야 돼요. 네. 그럼 혹시 시장님은 소확행을 어떤 걸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알코올과 함께 할 때가 제일 소확행이긴 한데 네. 좀 이제 품격 있게 해야 되니까 틈틈이 시간 되면 뭐 평일에는 안 되고 주말 같은 때 이 텃밭 가꾸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씨를 뿌리고 그 씨 뿌린 것이 성장하고 이러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틈틈이 주말 같은 때는 시간이 될 때는 텃밭 가꾸기, 사실은 뭐 한 10평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계절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그 안에서 많이 보고, 그래서 요즘 이제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그 텃밭을 갖고 풀 뽑고 이러는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 좀 소확행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밭에서 멍을 때리는 밭멍을 즐기시는 소확행. 네,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청춘 담다 MZ 세대와의 토크 콘서트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MZ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하는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대본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MZ세대란 1980년 초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세대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히 사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MZ세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다만추다. 다만추, 줄임말인데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에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두를 던지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인관계잖아요. 어렵고 쉽고 뭐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라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MZ세대의 대인관계는 조금 다른 생각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청년 패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태희님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MZ세대의 대인관계에 대해서. 일단은 MZ세대를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을 드리자면 저는 좀 대인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이제 나와 만난다고 해서 가까이 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멀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 대인관계란 제 자신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자세로 이제 타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이제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넓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깊음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의 그 향기로 세상을 아름다워라 라는 말처럼 본인의 이런 이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대하고 타인의 잘못을 그럴 수 있어 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자세야말로 대인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답변보다 그렇게 대화가 너무 품격이 높아가지고 지금 저희는 그 어떤 공연장보다 편한 의자에 앉아서 잔디밭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좋은 말씀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쉽게 얘기를 해주시고 진실된 마음을 얘기해 주시고 그래야 다음 분들도 부담을 그 두 번째 부담은 제가 김진환님께 한번 가까운 부분부터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 자체가 창업하시는 분들을 창업을 더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그분들 300명을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전국으로 다니고 있고 180분 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저한테 대인관계라는 좀 정의가 생겼는데 인간을 독서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책을 잘 못 읽어요. 그리고 안 읽습니다. 근데 사람 한 분 한 분을 만나 뵈면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지금 생각, 비전들을 좀 읽어 나가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의 인간관계는 그분들의 삶을 읽어 나가는 독서와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민심서에 이어서 독서까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수정님이 부담을 많이 갖고 있지만 대인관계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 먼저 너무 당황스럽고요. 저희가 사전 미팅 때 이런 이야기 안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두고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대인관계 생각했을 때 친구라는 단어가 사실 제일 직관적으로 떠올렸던 단어이고 사실 20살에 제가 바라보는 인간관계 그리고 25살 그리고 지금의 제가 바라보는 인간관계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20살 때는 아직 내가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대인관계였다면 제가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 누구 초대하지? 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아 너무 친구가 없어가지고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도 진짜 들고 저는 좀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고 그냥 성격 자체가 밝다 보니까 주변 인물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늘 대인관계는 그냥 어렵다라는 정의가 느껴집니다. 항상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항상 검열해야 되고 하지만 좁고 깊은 친구들한테는 나의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저희 회사가 되게 편안한 분위기인데 이런 고민이 가끔 들어요. 어디까지 나를 보여줄 것인가. 막 너무 장난쳐도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대인관계에 대해서 더 고민이 되고 어떻게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고 어디까지 약간 낄끼빠빠를 어떻게 할까를 제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SNS에 친구 목록에 1000명이 넘었는데 나의 결혼식엔 이 1000명 중에서 누가 올 것이며 8명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라는 그런 곳에서 봤던 블랙미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들 실질적으로는 어떤 청년들이 나와 진짜 말했던 찐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가 됐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그래서 대인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저는 그 MZ 세대들의 그 대인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호기심이 생겨서 좀 듣고 있는 지금 중이어서 제 대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봤는데 인생 사람에 대해서 인생을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 무엇을 위해서 사냐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래요. 근데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가 뭐냐 그러면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데 인간관계도 그렇거든요. 관계가 그 사람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랍니다. 네. 즉, 그 어떤 일에 대한 성취 뭐 이런 것들을 단편적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지금의 삶의 만족, 그곳에서 느끼는 희노애락의 기쁨, 이러한 슬픔,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랍니다. 사람 관계. 지금 말씀하신 이 관계 설정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 사람들과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냐 또는 행복하지 않냐가 결정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나라는 존재를 인식시키고 또 생각에 공감을 이루어서 지지를 얻어내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정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인간관계는 신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요. 20살 때 뭐 하고 노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친구들이랑? 정말 궁금해서요. 이곳 대학 출신이시거든요. 충남대학교. 네. 궁동. 저는 그 20세 전후의 소확행은 여행이었어요. 그 한 번은 부모님이 준 그 생활비와 하숙비를 갖고 여행 갔다가 부모님한테 혼난 경험도 있고 그리고 뭐 20살에는 많이 마셨죠. 많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 패널분들은 어떤 가구 형태인지 또 추구하는 가족 구성원은 어떤지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저는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구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딸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청년인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대전에 이제 조례를 한번 찾아보니 청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TMI일 수도 있는데 대전 청년의 나이는 만 18세부터
한 39세까지가 대전에서는 청년으로, 다른 지역에는 34세에서 끝나는 지역도 많은데 우리 대전은 39세까지. 그래서 저는 아직 대전의 청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구 형태와 추구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생각, 이번에는 진아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하합니다. 네, 어머님과 원래 같이 살다가 이제 분가를 해서 서구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가족은 제가 일 끝나고 들어오면 항상 내 편이 있는 편안한 장소, 네, 그리고 그 사람들,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들어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희 가족 구성원인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집에는 작은 비숑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제 곁에는 가족으로서 강아지들이 있는 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 네. 네. 그러면 수정님은 어떤 가족 형태를 원하시는지? 저는 1인 가구이고 1인 가구예요. 괜히 슬퍼 보이는 저 되게 좋아요. 아, 그럼요. 네. 저 혼자 창피한 게 아니에요, 1인 가구가. 맞아요. 저는 진짜 혼자 있는 걸 정말 좋아하고, 네, 1인 가구인데 저는 20살 때부터 계속 혼자 살았던 것 같아요. 대학교도 기숙사를 쓰고, 그러니까 엄마랑 제 보호자와 같이 살았던, 성인이 되고부터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 친구들이 넌 절대 다시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무조건 싸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한 대표님처럼 막 공감해주고 이러는 거를, MBTI가 달라서 그런지 자꾸 네가 잘못했던 거네, 혼낼만 했네, 자꾸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을 하고 싶기는 해요. 저는 결혼을 안 하고 싶은가?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집에 왔을 때 좀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점점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집도 좀 더 커졌으면 좋겠고, 내 바운더리가 조금씩 성장하는 그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의 걱정이면서 고민이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게 결혼인 것 같은데,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남편이 집에 있기를 원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짜증나네. 근데 공감해 주는 남편이 있어요. 찾으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태희 님도 네, 가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이제 부모님과 같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도 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을 끝나고 또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그동안 뭐 힘든 거 없으니 항상 어머니랑 아버지랑 거의 한 2-3시간씩 거의 얘기를 많이 나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잘못했던 점이나 그런 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느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족을 좀 제가 성장했을 때 이제 추구하는 가족 구성원은 좀 미래의 배우자와 같이 함께 정하는 그런 가정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미리 뭐 나는 몇 명의 자식을 낳고 어디서 살 거고 이렇게 미리 정하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배우자와 이렇게 이제 계속 교감하며 소통하면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우리 한태희 씨는 MZ 세대가 아닌가요? 부모님과 2-3시간 MZ 세대에서 보기 드문 그 사고와 관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같죠? 아니 뭐 처음에 목민심서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지 않나. 가족과의 대화를 부모님과 2시간 이상씩 대화하는 네. 것도 근데 가족이랑 2-3시간 대단하십니다. 뭐 하세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회사 생활부터 이제 뭐 부모님이 있으셨던 일, 뭐 아들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라고 하면은 서로 조언도 해주고 또 때로는 충고도 해주고, 그거는 좀 네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집에 이 책장에 논어와 막 공자와 청학동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네, 뭐 부럽기도 한데요. 저는 지금에서 2-3시간 같이 아버님과
앉아 있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태희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녀분과도 나중에 그렇게 소통을 가족과 한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 애들도 20대, 네. 20대에서 MZ 세대일 수 있죠.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개체가 알코올이 있으면 그럼 2시간이 갑니다. 아까부터 계속 알코올을 자녀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렇죠. 둘이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좀 뭐하니까 그 알코올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취미생활 밭에 가서 같이 읽으면서도 좋은 시간을 그건 절대 안 따라오죠. 힘드니까 덥고. 네. 그럼 태희님이 한번 질문을. 네. 이제 시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너무 빗나간 대화들이 많아서 아예 시나리오를 다 내려놨는데 네, 하시죠. 네. 요즘 청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관심이나 생각이 이제 다양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주 공간이나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이제 육아를 했을 때 그런 육아 시설이 안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가치관 또는 사회 변화에 따라 또 그 생각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제 그 청년들에게 결혼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또 아니신지 또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를 반영한 정책 등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청년 세대들이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두어서 그 양육까지 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회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좀 끊고 먼저 결혼이라는 걸 놓고 보면 제 생각엔 그래요. 결혼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의 한 선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에 잡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1인 가구로서 독립 가정을 스스로 갖고 가는 것도 저는 하나의 삶의 형태로서 충분히 존중받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행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하는 우리 사회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종족 보존과 번식 그리고 농경사에 들어가서는 노동력의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과는 좀 다른 가정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두고 사는 것도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사회 전반을 놓고 보면 국가라는 틀에서는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야 국가, 사회 체제가 유지되고 경제가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가적으로는 출생아 수를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 사회 인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좀 어려운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 MZ 세대들의 의견을 좀 같이 이야기해보자라는 소재로 좀 꺼낸 거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해커톤을 아까 했던 그런 것처럼 저희가 3박 4일 또 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면 힘든 일도 많습니다. 결혼을 추천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비추천하기도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쪽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다가도 가정이라는 보금자리에 들어가서 아내와 아이와 잠깐의 시간을 가질 때 내 모습을 저도 보면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스트레스를 공유하고 아이 재롱을 보면서도 즐거운 모습을 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사셔도 집에 가셔서 내가 친구들과 함께 요리를 해 먹을 때도 내가 해주지만 잘 먹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분이 좋고 집에 돌아가셔서 강아지를 보고 내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산책을 할 때도 또 좋으실 때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행복을 느낀 그런 청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얘기를 네네. 좀 더 한 발짝 나가 보면 네. 해도 되죠? 그럼요. 우리가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해왔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된 국가 형태로서는 유일하게 OECD에 가입돼 있고 세계 12의 경제권 그리고 민주화된 사회를 갖고 있는 것은 세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만큼의 자부심이 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관계를 아까 행복의 지수로 이야기했는데 과거는 마을이라는 넓은 공동체가 있었고 또 대가족이라는 공동체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들이 굉장히 끈끈했는데 이것들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한 개인이 의지하고 한 개인이 그 소속감으로서 느끼는 관계 속에서의 긴밀함 그 속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행복은 가족이란 단위로 거의 최소화돼 있어요. 지금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또 변해가겠죠 사회는.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관계성에서의 그 가장 밀접도가 높고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기 행복 지수를 유지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시장님 말씀 듣고 좀 확실히 이 MZ 세대와 다르다고 느끼면서 좀 감사했던 이유는 그 MZ 세대에 맞춰서 확실히 기성 세대도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조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돼. 그게 효도의 시작이야.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것도 선택이라고 하신 거 보면 확실히 그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물론 아직도 부담을 갖게 하시는 그런 기성 세대도 있겠지만 점점 문화 자체가 내 선택으로 내 삶을 바꾸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너무 갑자기 세대 대통합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감동적이었어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는 자본주의의 키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다라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가장 돋보이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패널분들은 어떻게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지 또 소비에 대한 가치관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이번에는 수정님부터. 네. 합리적인 소비.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저는 20살 때는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내가 그 월급 받은 거를 거의 그냥 다 썼던 것 같아요. 한 3개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뜨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한 3, 4개월은 그냥 돈 쓰면서 플렉스하고 욜로 막 이러면서 다녔는데 진짜 욜로로 살다가 골로 가겠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25살부터 적금을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소비 패턴이 그렇게 좋지 않고 뭔가 제대로 사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금액대도 높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반성을 하긴 하는데 요즘 세대가 그냥 그런 분위기가 계속 욜로 막 이러면서 뭔가 플렉스 이런 게 계속 뭔가 상용화되면서 이야기로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괜히 누군가한테 보여지려고 계속 사는 그런 습관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돈을 모으고 있고 저 요즘 되게 돈 잘 모아서 제 자신한테 칭찬하고 있거든요. 기특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아, 잘 됐습니다. 플렉스. 네, 저도 한참 젊을 때는 용돈 많이 모으고 월급 모아서 이제 한 번씩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 이렇게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선물들을 아이에게 지금 열심히 장난감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에 대한 행복이니까. 그러면 태희님께서는 네.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일단 합리적인 소비라는 그 말에 좀 자세하게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소비 자체를 이제 저는 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집에 있는 물건들은 이제 그거에 대해 가치가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거에 초점을 두고 좀 많이 재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소비는요. 이제 남들에게 이제 먹을 거를 이렇게 사준다거나
기념일에 생일 선물이나 이제 이런 선물 같은 거를 이제 주면서 그들이 웃을 때가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소비를 좀 많이 지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인스타에 저희가 올려주시는 가계부를 보면 카페에서의 소비가 그 일상생활의 지출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차 한 잔 마시면서 즐길 수 있는 소비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아님께서는 어떤 소비를? 네, 저는 그 합리적인 소비는 잘 못합니다 원래는. 네, 버는 족족 이제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저희 우수성 센터장님께서 이제부터 돈을 모은다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까지 돈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네, 돈은 또 나중에 모을 만큼 벌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됩니다. 네, 근데 저희 아내가 또 이제 모아주기 때문에. 네, 저한테 합리적인 소비는 요즘에 전 중고 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고 또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중고 구매를 통해서 제가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게 저한테 요즘에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아닐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중고로 구매하는. 그래서 저희 뭐 어머니나 저희 아내나 또 저희 강아지나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중고거래 플랫폼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채소마켓. 네, 맞습니다. 네. 채소마켓. 중고장터. 네, 저도 채소마켓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합리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직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아나바다라는 명칭으로 많이 했었는데 몇 살이세요? 네, 네, 84년생. 네, 그래서 현재도 우리 청소년들도 네, 열심히 중고장터를 수련관이나 뭐 자유공간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뭐 내놓고 학교에서도 축제 때 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 보면 한쪽에 이렇게 장터를 마련해 주시고 나누고 뭐 그러면서 거래하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새 거가 아니더라도 중고 저는 찬성입니다. 혹시 시장님 돈줄레다 아세요? 돈줄레다? 최근에 진천에서 아프간인들을 받아줬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 그런 많이 거를 핫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착한 업체들이나 막 하고 있는 데에다가 아주 돈줄내 줄게 이러면서 마음만 보내는 그런 문화가 또 MZ 세대에서 형성이 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관에다가 긁고 안 가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되게 좋은 영화, 독립 영화 같은 거나 그리고 뭐 어떤 가게에다가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혹시 그런 플렉스의 경험이나 돈줄 내주신 경험 있나요? 있죠. 뭐 저도 그 20대 그 전후로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일단 먹고 일단 쓰고 이게 뭐 가장 기본이니까 그때 뭘 모은다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복 세대이기 때문에 이 검은색에 대한 약간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검정 신발에 검정 그 교복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나이키의 흰 가죽 신발에 빨간 그 나이키 심볼을 한 그 운동화를 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모릅니다. 뭐 그런 경험을 저도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세대 차이를 스스로 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비에 대한 관계들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밥을 같이 먹으면 내가 밥값 내고 또 다음에 가서는 뭐 친구가 한번 술값 좀 내고 이런 문화가 당연한 거고 저희들이 제일 그때 좀 약간 싫어했던 친구는 뭐 이렇게 저녁자리 술자리 하고 나서 나갈 때 늦게까지 운동화끈 메고 있는 애를 싫어했거든요. 빨리 나가서 이제 이 밥값 술값을 내야 되는데 근데 요즘은 그 이런 문화가 거의 다 사라졌잖아요. 다 더치페이. 예, 제 그 아들하고 얘기하면 아버지 절대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잘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저는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도 더치페이 합니다. 밥값 얼마 보내주세요 이런 거 합니다. 남녀 사이 데이트할 때도 많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남자들이 그래도 사야 되는 게 우선적이었는데 소개팅을 하더라도 처음 만난 남녀더라도 여자가 하는 경우도 그게 뭐 대수롭지 않은 분위기가 정착이 됐더라고요. 자 그러면 근데 좀 어려운
상대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저는 여유 있는 사람이 연인 사이에서는 특히 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친구 사이에서도 먼저 말할 수 있는 게 좋은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전 친구들이랑 그런 뭔가 술자리에서 큰 돈이 나오거나 이래도 뭐 여유로운 애들끼리 먼저 나눠서 내고 조금 좀 힘든 친구는 다음에 뭐 사주고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저희는 어떠세요? 저요? 네. 돈 잘 쓰시니까. 대표니까 네가 싸. 돈 잘 저는 사주는 걸 좋아해서 어. 저도 이제 그 처음에 사회에 나와서 형들한테 제가 항상 돈을 내려고 하면 형들이 야 무조건 선배가 사는 거지 이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몸에 익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기성세대와 MZ 사이의 중간에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더치페이가 아직은 저도 시장처럼 좀 어색해요. 네.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유라는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다 어려워요. 요즘 청년들이 잘 아는 사이에서 네,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취직하고 어떤 조직 생활하면 제일 충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그런 세대의 어떤 인식, 그런 문화의 차이 충돌이 제일 힘들어하는 요즘 MZ 세대들이 사회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와의 담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MZ세대는 마이사이더라 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삶에 대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MZ세대의 직업과 직장 그리고 워라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과 그리고 자기의 삶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혹시 워라벨 들어보셨나요?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 현재 시장님의 워라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그 시장이란 자리가 사실은 워라벨을 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일과 자체가 꽉 차 있고 또 주말도 사실은 오늘 토요일인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워라벨을 즐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말에 혹시 시간이 되면 그런 뭐 텃밭 가꾸기를 좀 한다든지 또 건강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시간이 뭐 반나절 이렇게 시간이 나면 산을 간다든지 아니면 대전에 이제 3대 하천이나 이런 좋은 공간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곳을 이제 2시간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건강 관리도 하고 또 자연 속에 있으면서 복잡한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로 아주 개인적으로는 소확행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저 아내한테 뭐 꼭 제 의지는 아니지만 가끔 커피를 좀 갈아서 커피 한 잔 해주는. 오늘 아침에도 커피 예. 한 잔 같이 나누면서 대화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아내하고 이 대본을 함께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소확행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봤는데요. 퇴근 후에 직장에 대한 생각 없이 가족에 몰입할 수 있는 게 워라벨이 아니냐. 우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아내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표정에 소확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살기 좋은 동구에 살고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도 살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워라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표님이시니까 그래도 직장이신 태희님. 네,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제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은 이제 대전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발전과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사들이 이제 후배들이 이제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잘 알려주고 원동력을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이렇게 조직 문화가 형성이 돼서 그걸 통해서 저도 많이
제 부족한 점을 많이 찾아내고 그거를 보완해 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네, 일자리 경제진흥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수정님은 저도 한번 조금 유식한 얘기 해볼게요. 저도 책을 봐서 저는 정말 워라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직업을 찾는 게 진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밤새서 일하는 것도 솔직히 좋아하고 내가 일할 때 9시까지 일하는 게 왜 힘들지? 라는 걸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 나서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은 제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번아웃이 오고 나서 저를 좀 스스로 들여다보니까 내가 지금 내 가치관과 좋아하는 일, 내 강점과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들면서 이때부터는 제가 내 삶을 좀 들여다봐야겠다. 내 자신을 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많은 청년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워라밸을 즐기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좋은 직장, 조금 안정적인 직장, 그만큼 나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직장에 있으면 내가 조금 일을 9 to 6로 힘들게 하고 오더라도 집에서 다른 것들을 소비하면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희 회사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야근을 정말 지양하고 지금 저는 일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재밌잖아요. 이렇게 웃고 떠들다 가는 일은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간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워라밸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하는 거는 핸드폰을 안 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저는 요즘 세대에서는 많이 힘들죠. 24시간 내내 업무 카톡, 업무용 SNS 보고 메일 오면 알람 오고 이게 저한테 너무 당연한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만 좀 봐 이래요. 중독이야 이래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안 하는 게 저한테 워라밸을 지키는 저만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핸드폰 보기. 네. 저도 저의 아이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현관에 이제 벨소리로 해놓고 휴대전화를 놓고 안에 들어가서 있고 TV도 없애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날 뭐 이런 거를 정해서 우리 공무원 분들도 보면 수요일 금요일은 일찍 퇴근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워라밸을 또 정책적으로 지키라는 의미를 또 담아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진아님 워라밸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회사가 항상 그 직원 채용을 할 때 면접 볼 때 여쭤봐요. 워라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보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워라밸은 워크에 완벽한 내가 적응이 됐을 때 내가 워크에 대해서는 정말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라이프 밸런스가 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고 근데 저희 직원들은 좀 많이 생각이 달라서 워라밸에 대해서 저도 다른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 저희 회사는 올해 1월 달부터 9시 반 출근, 5시 퇴근을 네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그렇게 조정을 하니까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늘어나고 네 일단은 표정 자체가 밝아졌어요. 근데 5시에 딱 정시돼서 가는 모습을 보면 좀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저는 항상 남아 있으니까. 우리 보시는 대표님들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건장하진 않습니다, 시장님.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가끔 질문해 볼 때, 과거로부터 질문할 때, 당신은 세상을 일하려고 왔냐, 놀려고 왔냐,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은 재밌게 놀라고 왔지, 죽으라고 일하려고 온 것 같지가 않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소풍으로 왔다고. 저는 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놀 수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 놀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은 최소한 실력을 인정받는 정도의 자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끄는 일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서 맞습니다. 속도와 질을 높여주고 삶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 그게 즐겁게 노는 시간을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그래도 습관적으로 일하려고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노는 거에 더 집중을 합시다. 시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워라밸 없으시니까. 아니 저는 그래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이걸 재밌게 놀까. 이
짧은 시간을. 네. 이런 노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아울렛도 뭐 들어오고 현재 새로 들어온 뭐 줄여서 싸컴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 이제는 노잼 대전이 아닌 점점 유잼 대전으로 많이 맞아요. 바뀌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대전에 어디 다 나열할 수 있거든요.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저희 이 대전역 옆에 살고 있는데 소재동에도 많은 카페들이 있어서 주말이면 청년들이 줄을 서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을 한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전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무 대전 사람 같죠?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살고 4년 있으면 대전 사람이죠. 그렇죠. 이사 온 지 4년 차가 됐는데 처음 대전에 와서 너무 좋았던 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되 좀 조용하고 뭔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는 느낌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너무 치여서 있다가 계기가 돼서 오긴 했지만 너무 좋고 전 계속 대전에 살고 싶고 살 거예요. 네, 갑자기 대전 사람. I love 대전. 그러면 저 순간 궁금했는데 이 충청도식 언어에 대해서 이질감을 혹시 느꼈나요? 아니요, 왜냐면 태어난 게 충청북도 제천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질감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지금 딱 이렇게 달아올랐는데 또 끝날 시간이 또 됐습니다. 이렇게 아쉽게 끝나야 다음에 또 이제 청자님께서 시장님께서 우리가 함께 다음에 또 마무리 하자. 다음에 한 번 더 그때 못했던 얘기 한 번 더 하자. 이 시기가 끝나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한 잔 기울이면서 이제 더 허심탄회한 청년 얘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자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오늘 이 시간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아님? 네. 저 먼저요. 네. 간단하게. 일단 오늘 그 주제가 통하다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님이 또 그 기성세대를 대변해 주셨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도 공감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기성세대가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청년들의 목소리를 엄청 듣고 다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복장부터 제일 청년이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딱딱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통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통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제 생각을 또 이렇게 말하는 공간이 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공감도 하고 또 아까 시장님께서는 워라벨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제가 또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이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태희님? 네, 일단은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제 시장님과 대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준 공무원이라고 해서 말하는 게 좀 달라요. 진흥원. 그렇죠. 네, 이렇게 패널로 참여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MZ 세대들의 이게 이야기를 담은 청춘 담다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항상 생각해왔던 거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서로를 이해하지 않는 것이 차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겪어봐야 발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되돌아봐야 성숙해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에 살고 계신 MZ 세대 모든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이겨나가는 멋진 삶을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같은 그러니까요.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깊이가 달라요. 네, 태희님이셨고요. 자, 이제 준 공무원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제 이 필드에 계신 네. 좀 가볍게 말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 시장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무거운 주제가 아닌 그냥 우리 청년 담다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진짜 시장님의 20대가 정말 궁금했거든요. 우리 세대랑 얼마나 다른지,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를 좀 궁금했는데 사실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좀 다를 뿐이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커가는 모습들이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점점 저희 엄마를 존경하게 되고 기성세대를 보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겠다라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기성세대인 것 같아요. 꼰대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이 되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이런 서로를 신뢰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이 MZ세대 그리고 이 다음 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와 함께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너무 즐겁게 이끌어주시고 컨셉들이 다 명확하셔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 수정님이 뭐 청년 분식의 사장님으로 해서 저희한테 음식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오케이. 예, 또 소통을 하는 그런 컨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연어를 진짜 잘해요. 연어도 사랑합니다. 네. 자, 그럼 아쉽지만 시장님도 이 자리에 어떠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아주 좋았습니다. 섞어줘서 고맙고요. 근데 20대 저의 20대도 아주 열정적이었고 또 불안정했고 그래서 사실은 부모나 이런 주변에서 바라볼 때는 제 모습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됐을까 이런 생각을 좀 세월이 지나면서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 시기를 지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또 기회가 열려 있었는데 지금 MZ세대에게 우리 사회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이제 저희 세대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불평등의 세대를 더 강화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청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이라는 걸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사회에 많이 만드는 것, 이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라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MZ세대 이야기를 다양하게 MZ세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MZ세대의 가치관이 더 올바르냐, 이런 질문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 세대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런 인식을 통해 서로가 다름으로 인정하고 포용력을 가질 때 우리 사회는 한층 더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청년 담다 첫 번째 섹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패널분들께서는 이제 내려가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퀴즈를 또 아까 드린다고 했었죠. 근데 저희 2021 청년주간 새 채널로 지금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대전 MBC, 대전 브루스, 그다음에 청년주간 이렇게 세 곳으로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주간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만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크램블즈 공연이 끝날 때까지 청년주간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청년주간 유튜브 채널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기술적 진보를 경험하며 자라는 세대로 2011에서 2015년도에 태어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공연이 끝나기 전에 답을 달아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램블즈 공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크램블즈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에 영화 음악으로 나왔던 How Deep in Love라는 곡 또 즐겁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I know your eyes in the morning sun. I feel your touch me in the bound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t to feel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in the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 relief. And in me you need the shelter. How deep is your love?
down. When they urge you,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I believe in you. You know the door to my very soul. You're the light of my deepest, darkest hour. My savior when I fall. And you may not think I care for you, and you know down inside that I really do. And it's me you need to show that.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I really need you are. 'Cause we live in a world of hurt, breaking us down. When they urge you,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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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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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nd you come to me in the sunris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you need to shout out,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And you need you are. 'Cause we live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y urge you,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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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How deep is your love? How deep is your love? Ooh, 'cause we live in a world of fools, breaking us down. When they urge you, let us be. We belong to you and m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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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네, 댓글들을 잘 달아주고 계시네요. 정답은 알파 세대였습니다. 알파 세대. 정답을 맞추신 분은 제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호명하면 이메일을 채팅창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년단다 첫 번째 섹션은 끝이 났고요. 이제 잠시 후 5시에 여러분과 함께 승진은 관심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 가지 채널 다 500명씩에서 1,500명 정도가 이 청년 담다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잠시 후 5시에 청년 담다 두 번째 섹션 승진에 관심 없습니다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잠시 쉬셨다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크램블즈를 그냥 또 보내줄 수는 없죠. 뭐 영상도 뮤직뱅크에 못지않게 찍어주고 계신데요. 이제 두 곡 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겨주시고 남은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5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스크램블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의 임사름이라고 합니다. 오늘 청년 담다의 첫 번째 섹션이 너무 재밌게 진행이 돼가지고 사실 여기 현장이 지금 저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노래를 안 하는 동안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오늘에도 첫 번째 섹션을 봐주고 계시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재밌게 마무리를 저희가 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노래들, 또 따뜻한 노래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T42라는 노래 두 곡 중에 첫 번째로 들려드릴게요. One, two, 3, 4. Oh, darling, picture you
hop on my knee. Just T for two and two for tea. Just me for you and you for me. Alone. Just you for me alone. Nobody near us to see us or hear us. Friends or relations or weekend vacations. We want heaven on there, then we on a telephone. Ding-a-ding-ding-a-ding-dong, ding-dong. Till we ring and you awake and start to bake a sugar cake for me to take, For all the boys to see, for the boys to see. to play my life. My boy's a for me. Can't you see how happy we would be? My engine, then we bake, and you away and start to bake a sugar cake for me to take, For all the boys to see, for the boys to see. We raise a family for me. Can't you see how happy we would be? How happy we want. We raise a boy for you, a guy for me. Can't you see how happy we would be? 네, 스크램블즈의 T42라는 곡이었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 Stand By Me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곳 대전 청년주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시장님과 많은 청년분들과 함께 대화를 곁에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찾아가는 청년 아카펠라 그룹 스크램블즈 마지막 곡 Stand By Me 들려드리고 저희 무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 see. No, I won't be afraid. No,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above should tumble and fall on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No, I won't cry.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So dar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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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stand by me. 오트밀이라서 난 시세상을 빨리 씻어 그럼.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성심당 BC전까지 갔다 왔어. 나는 가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크램블즈였습니다.